오늘 시장도 정말 강력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완벽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어떤 투자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정말 좋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너무 무리한 금액보다는 좀 적당한 금액으로 적절하게 도전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이랑 월봉상, 주봉 월봉을 보면 완벽하게 회복을 한 게 아니지만 이게 하락하다가 주가가 언제까지 쭉 하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하다가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이때 6월에도 반등을 크게 주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주봉으로 반등을 주다가 무너졌고 또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지수가 다시 무너진다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가 옵니다. 일단 수급이 정말 악화가 될 것이고 양매도가 나올 것이고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과 그 개인의 신용 매수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신호를 줄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 기관 쪽에서도 좀 찬물을 끼얹고 있죠. 이 외국인들이 힘을 써가지고 지수를 올려놓고 있는데 확실히 기관 쪽에서도 참여를 해야지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많은 종목들이 그리고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리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기관이 계속 날파리처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증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코스피에서만 지수 방어를 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는 코스피를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한 게 걸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너무 악화된 상태에서 이 고점을 유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언제나 하락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가는 올랐던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이걸 깬다고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고 이걸 깨고도 며칠 있다가 바로 이 619포인트 이 이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 힘든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은 엄청난 하락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이 시간이 지나고 주봉으로 황금선을 회복할지 그 과정 동안은 편하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가 약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있던 종목들인데 파워넷이 오늘도 변동성을 주긴 하였지만 저는 매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지긴 하지만 정말 매수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진짜 모니터링을 하던가 아니면 자동 매수를 원하는 가격에 걸어 놓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올랐다가 바로 제자리로 복귀를 하였고 일단 며칠 더 지켜보다가 아직까지는 딱히 의견이 없고 며칠 동안 좀 지켜보다가 스윙으로 접근을 할지 아닐지 그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PS 홀딩스 차트가 정말 예쁘죠? 차트가 예쁘고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100원에서 전부 빨간색 봉이죠. 6월부터 계속 빨간색 불인데 시장이 좀 힘들었었는데도 이때
이때 주봉을 보시면 코스닥이 주구장창 무너지는데 이 APS 홀딩스는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먹을 게 과연 많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동평균선 21선 이걸 기준으로 살펴봐야겠지만 21선을 깨버린다면 9,000원 아래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 있어서 10%의 손실이 나게 됩니다. 10%의 손실이면 좀 뼈아프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탄력이 끊기면은 그냥 곧바로 매도. 전고점이 1200원이니까 여기서 올라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이걸 못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1200원까지 올랐는데 이거를 못 지키고선 그대로 바로 10,000원 밑으로 무너진다 이러면 그냥 바로 매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갈 만한 종목이고,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무서워가지고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내일까지만 살펴보고 이 1200원 저거를 못 지킨다면 그대로 그냥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주봉상 좀 천천히 올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거는 잘 매매를 안 해봐가지고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 차트는 좋죠. 봉은 좋은데 캔들은 일단 이거 1000만주 이 정도면은 일단 들고 가고, SNK 폴리텍 이것도 눌림봉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7% 상승.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하락 상태. 이거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한데 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거는 고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고점 돌파형으로 돌파 매매를 시도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2, 3%에서 머물다가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접근을 한다면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점 상태이고, 이 고점 상태에서 주가가 시장이 열리고 마이너스 2, 3%나 아니면 심하게 빠지면 4, 5%? 그 정도까지 빠져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주가가 버텨준다면,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란 윙이푸드 같은 종목을 말하는데 이게 오늘 마이너스 4%까지 갔습니다.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저가가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눌림봉에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윙이푸드 차트와 그리고 내일 전파기지국과 SK폴리텍 이거는 눌릴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고점 돌파할 때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이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저점을 찍고선 계속적으로 이게 더 빠지지 않고 황금선을 회복하려고 할 때,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접근을 하시고 싶다면 황금선 위에서 있을 때, 주가가 빠졌지만 황금선 위에서 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종목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윙이푸드도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이게 특이하게 오늘 거래가 됐는데 장 마감까지 6%까지 올렸다가 동시호가에 4%가 빠졌습니다. 2,490원에서 2,400원까지 거의 4%가 빠지면서 마감을 하고, 또 시간의 거래에서 그만큼 올려놓고, 변동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해놓고 본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블루는 이게 게임 신작 때문에, 에오스 레드라는 그런 게임 때문에 최근에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또 10,000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0,000원을 넘었었는데 10,000원도 못 찍고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미스터 블루는 10,000원이랑 1200원 그리고 1300원까지 이 구간만 제대로 돌파해서 지켜준다면은 분명히 장대 양봉이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까다롭게 잘 안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잘 주지도 않고, 이게 게임 신작의 뭐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이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1300원을 돌파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선 위에 이 호가들이 좀 평소보다 가볍다고 느껴지면 그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미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일단은 분류를 해놓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천기계와 머큐리, 아이디스, 유로 이 4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아이디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고 이것만 추가를 해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기관 삼총사께서 나서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 삼총사가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모펀드, 투신, 그리고 항상 딸려 나오는 금융투자, 금융투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이 삼총사가 출동해가지고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눌림목이나 아니면 혹시나 시초가가 좀 높지 않다면은 한번 이거를 노려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가 이게 조국 관련주인데, 이때도 상한가를 간 다음에 또 상한가를 한 번 더 갔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고점 돌파형이죠. 저도 이거를 진짜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 고점 돌파형을 알면은 당연히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약간 정치 테마주로 여겨가지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정치 테마주에 약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접근을 하지 못했고, 어차피 이게 조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조국이 임명이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인데, 저도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냥 정치 테마주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종목이었으면 저는 이봉에서 아마 매수를 노려봤을 겁니다. 여기서 고점 돌파형으로 분명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갈 때 고점 돌파형으로 분명히 노려봤을 건데, 정치 테마주라서 이게 구경은 했지만 제가 이날 한 6%부터 구경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이게 급증을 해가지고 한번 노려봤는데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했고, 이거는 나중에 임명이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시세를 주고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내려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호재 같은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오른 만큼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아이디스 이게 약간 물량이 작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3,000주 약간의 거래량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가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만 높지 않다면은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들 스캔하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배가 아팠던 게 솔리드. 평소에 보고 있고 고점 뚫어줄 때 무조건 매매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종목 매매한다고 놓쳐버렸습니다. 고점 뚫는 것을 이 등락률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시키더니 한 방에 급등을 했고, 일단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고, 오늘의 힘은 기관보다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다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눌림목에 매수를 하거나 눌림목 매수 이후에 보합 아니면은 1, 2% 상승 때 그때 파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종목을 좀 잘 골랐었는데 실제로 매매해서 큰 수익을 못 봐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메가MD, 제가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 게 한번 눌림봉이 나온 뒤에 고점을 뚫어주면 이런 시세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VI도 정말 많은 종목에서 쏟아졌고 정말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VI도 걸리고 평소에 보고 있던 종목도 고점을 뚫어주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종목들도 몇 개 보이고 이게 그리고 로지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매매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해서 거래량 급증 상위 화면에 있어서 이거를 빠르게 매매해서 이것도 수익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으면은 평소에 만주도 안 나오던 건데 이 정도 터졌으면 좀 상한가로 한 방에 말아주면 좋았을 텐데 이때부터 터지고 나서 약간 좀 주춤거리면서 올라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 거래량 급증으로 이 종목을 좀 집중을 했고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집중한다고 정말 바빴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느낀 게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으려다가 제대로 된 토끼도 놓칠 뻔해가지고 아무리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해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냥 괜찮은 거 한 개만 한두 개, 최대 세 개까지 그 정도만 집중해서 본다면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 자기가 집중했던 종목이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거나 시세를 주지 못한다면 급하게 다른 종목을 잡을 필요는 없고 그냥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잘 매매를 안 했고 막판에 이 윙이푸드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구경만 했습니다. 요즘에 오후장보다는 오전장에 좀 시세를 많이 줘가지고 오전장에 재미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장대 양봉이 뜬 종목들이 많은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날 봉까지 살펴본다면 그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 봉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이라면 또 급등을 하려면 한 내일 최소 거래량이 한 150만 주는 나와줘야겠죠. 못해도 130만 주, 그래 진짜 못해도 100만 주 이상은 나와줘야지 상승 추세로 계속 흘러가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한네트도 그렇고 한 150만 주 이상 3분당 이 거래량이 뭐 이 정도면은 한 최소한 130만 주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 다음날 캔들을 보고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한도크린텍도 같이 볼 예정이고 시간의 거래까지 살펴보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선 메가MD가 상한가, 윙이푸드가 상승, 아리온, 삼보산업, 삼진 L&D 뭐 이거 또 나왔죠.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34만 주.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한번 종목을 모아봤는데 원래는 안 모으다가 얘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나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관심 종목을 한 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날 9월 2일날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갭상승 띄워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장대음봉, 그리고 예림당, 어제 예림당 설명드렸죠. 시간의 상한가에 40만 주 정도 쌓아 놓더니 오늘 18%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갭상승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종가가 장대음봉, 그리고 오늘 뜬 게 삼진 L&D, 이것도 추가를 해놔야겠죠. 하루하루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뜹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린 다음에 아까 봤는데 한 상한가에 40만 주 정도 있던데 13만 주가 나오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상한가를 푼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동국 RNS랑 예림다링이랑 삼진 L&D 이거를 추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를 띄워놓고서 누군가에게는 물량을 넘기겠죠. 이거는 그 자세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상적이 아니고 항상 이 종목들의 패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음봉이 뜬다는 것. 제가 이거를 가끔 봤는데 실제로 상한가 보낸 종목도 봤습니다. 시간의 거래에 띄워놓고선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도 봤기 때문에 이게 100%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나 뭐 호재로 오른 게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 억지로 쌓아가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띄운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날 먹튀. 그래도 이 삼진 L&D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은 최근에 거래량이 뭐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데 이거는 이틀 전에도 8월 30일, 9월 2일 이때도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장 마감할 때 갑자기 거래량이 몰린 게 아니고 뭐 꾸준하게 하루 종일 꾸준하게 거래가 된 것 같고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재미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매번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 오르는 종목을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런 폭탄 돌리기에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이렇게 스캔은 여기서 마감하고 내일 시장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고 뇌동매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혹시나 매매를 실패하고 옆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진입을 한다면 전부 다 오르는데 나 혼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과 비교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기계처럼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교육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 오른 것들은 잡지 않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